그분들과 자리 함께 하다 보면은 얘기를 나누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과거 이제 폭력단 수사할 때 절대 후배들 앞에서 보스급을 망신 주지 않는다. 보스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4월 28일 킨텍스 국방부 취업 박람회 정보분석관 채용에 관심 있으신 군 출신 분들은 꼭 들러주시고. 이건 진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한 5년 됐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똥을 오래 싸나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탄 프로입니다. 오늘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페르난도입니다. 네, 저도 뉴스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작년 2025년 10월 20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의 24시간 식당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은 40세 영화감독이었고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새벽에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남성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끌려다니면서 추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CCTV에 다 잡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 감독은 폭행 후 보름여 만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해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준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본인은 떠나면서도 4명을 살리고 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셔야 했는지 참.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빠가 무차별 폭행 당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다 봤습니다. 탐정님, 제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한탐정협회 경찰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특히 과거에 이제 광역수사대에서 이제 조직폭력 사건만 전담하던 베테랑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강력계 광세 출신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험한 사건들을 다 보신 분들이죠. 맞습니다. 그분들과 자리 함께 하다 보면은 얘기를 나누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과거 이제 폭력단 수사할 때 절대 후배들 앞에서 보스급을 망신 주지 않는다. 보스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절대 부하들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무릎 꿇리거나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선의 룰이거든요. 그리고 그 룰을 어기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똘마니들 앞에서 보스를 막대하고 망신 주는 형사 캐릭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년에 다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현실에서요, 베테랑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다룰 때는 룰을 지켜야 한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조직폭력배라든 사회에서 가장 험한 사람들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이 룰이 있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거잖아요. 술에 취해서도 자녀가 옆에 있는 게 보이고, 게다가 이 아이가 일반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건 룰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직폭력 수사하던 베테랑 선배들도 절대 안 한다는 그 행위를 자녀 앞에서 부모를 짓밟는다는 건 그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이 가해자들은 정말 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로는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이후 힙합 음원을 발표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먹 아직 안 녹슬었다 같은 가사가 들어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본인 SNS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1심 수사도 좀 부실 논란이 많았죠. 이제 CCTV에 가해자 일행이 6명이나 잡혔는데 처음에 1명만 입건이 됐고 유족이 점점 증거를 모아서 항의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1명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장도 2번이나 다 기각됐고 기각 사유 보면 주거 일정, 증거인멸 우려 없음이라는 일인데 사안의 중대성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검찰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5명 전단팀을 꾸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직접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고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빠를 잃은 아들이 평생 안고 갈 상처를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 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큰 행사 하나 참여하신다면서요? 네. 4월 28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국방부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1년에 2번 열리는 건데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주최해서 여는 건데 군 전역 예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박람회입니다. 저희 보안솔루션 회사가 정식 참여 기업으로 부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떤 직군을 채용하시나요? 저희 회사는 이제 정보분석관을 채용합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투입할 인력인데 글로벌 보안 솔루션 기준에 맞춘 정보 분석 업무를 하실 분들입니다. 정보나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신 중견 간부 출신 군인을 채용해서 저희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정보 분석관으로 전환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민간 정보 분석관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좀 많이 생소한 직업인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픈소스 인텔리전트, 오신트라고 하는 건데 공개 출처 정보를 활용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지정학적 위험, 기업 보안 위협 같은 걸 분석하고 보고서로 만들어낸 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민간 인텔리전스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시장이 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직 군 정보 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진로겠네요. 자기가 평생 해온 일을 민간에서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서 진정성 있게 많은 분들을 만나뵐 생각입니다. 아, 대표님, 그런데 저도 평소에 시청자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탐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발로 뛰는 현장 업무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은 누구나 어느 정도 훈련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진짜 차별화되는 건 글로벌 역량입니다. 지난화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이제 영어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인텔 인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사설 탐정이란 직업은 그냥 기본값으로 따라옵니다. 글로벌 보안 전문가의 한 분야로서 탐정 영역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빨리 갖출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미국 버먼트주에 있는 자 콩글리시 제대로 할게요. 자, 미국 버먼트주에 있는 미드밸리 컬리지 랭귀지 스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시려나요? 미들베리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드밸리 랭귀지 스쿨은 미국 외교관, CIA 요원, 국방부 정보 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어 집중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1순위 어학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곳이 있었군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영어를 단기간에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미드밸리에서는 영어 여름 집중 과정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캠퍼스에 7주간 진행됩니다. 7주 만에 영어가 되나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초급은 안 받아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 초급은 떼고 기본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중급 정도는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7주 동안 24시간 영어만 사용하는 완전 몰입 환경입니다. 한국어 단 한마디도 금지예요. 식사할 때, 화장실 갈 때, 잠자기 직전까지 잠꼬대도 영어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정말 힘들겠어요. 강제로 시키면 됩니다. 비용은 제가 알기로 한 8,000불 정도 되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좀 넘는 수준이에요. 비싸 보이지만 한국에서 어학연수 1, 2년 괜히 다니는 것보다 7주 미드밸리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미국 외교관들이 부임 전에 이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언어 끌어올리는 게 그 증거예요. 영어학원 1년 다닐 비용 모아서 7주 미들베리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발음, 청취, 회화, 사고방식까지 싹 다 바뀌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흥미로운데 전 세계 인텔 인맥을 쌓고 싶다면 미드밸리 버먼트 본 캠퍼스에 전략적 언어 코스를 이용하세요. 전략적 언어가 뭡니까? 미국 정부가 지정한 크리티컬 랭귀지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미 국방부, CIA, 국무부에서 자기네 요원들을 대거 파견해서 배우게 하는 언어들입니다. 추천 언어는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이렇게 네 가지예요. 왜 이 네 가지 언어를 추천할까요? 미국 인텔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의 언어들이거든요. 러시아, 중동, 중국, 이란 이 언어 코스에 학생으로 참여하면 같은 반이나 이제 같은 기숙사 층에 미국 파견 공무원들, 연방 요원들, 정보 요원들이 섞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초급으로 가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요? 초급 레벨 1부터 시작해도 같은 캠퍼스 안에서 식사하고 활동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주칩니다. 특히 러시아어가 미드밸리 내에서도 정부 파견 인원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전통의 강세 과목이거든요. 러시아어 코스 가면 거의 절반이 정부 관계자들입니다. 와, 그러면 언어도 배우고 인맥도 쌓고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이제 미드밸리에서는 언어 서약이라는 독특한 규칙이 있어요. 7주 동안 타겟 언어로만 대화해야 합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금지. 그러다 보니 실력이 부족한 정부 파견 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이때 같이 공부하면서 도와주거나 식사 시간에 대화를 주도하며 거의 전우회에 가까운 유대감이 생깁니다. 고생을 같이 하면 친해진다는 거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7주 동안 같이 고통받은 사람끼리 평생 가는 인맥이 만들어집니다. 그 인맥이 나중에 글로벌 보안 업계에서 일할 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가 진짜 아이러니한 방법인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정보 요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미드밸리의 한국어 스쿨입니다. 미국 이제 인텔 요원들이 한국 발령 전에 한국어를 배우러 미드밸리에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국인이 한국어 원어민 자격으로 거기서 대학원 MA 과정에 진학하거나 학부 고급반에 조교로 들어가면은 그 요원들과 팀 프로젝트하고 매일 대화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요원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목말라 있는 상태예요. 한국 발령이 코앞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 학생은 가장 인기 있는 대화 파트너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한국 도착해서도 계속 연락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단점이 아니라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길입니다.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고 전 세계 인텔
인맥을 쌓는 방법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고, 한국인 정체성을 살려서 한국 발령 요원들과 인맥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며 글로벌 보안 전문가 영역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러면 탐정이라는 직업은요? 탐정은 그냥 기본값으로 따라와요. 글로벌 보안 전문가가 되면 그 안에서 조사, 추적, 정보 분석이 다 포함되거든요. 굳이 나는 탐정이 되겠다라는 좁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큰 그림으로 가야 합니다. 그 안에 탐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네요. 탐정 되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막연한 질문에 미들베리 7주 가세요 라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이 나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들벨 랭귀지 스쿨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4월 28일 킨텍스 국방부 취업박람회에도 시간 되시면 들러주면 좋겠습니다. 정보 분석관 채용도 있고요. 더 큰 진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분위기를 또 바꿔서 마지막 코너 가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저희 더원에 들어오는 의뢰 중에 특이하게 늘어난 게 하나 있어요. 배우자 유흥업소 출입 증거 확보 의뢰가 엄청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외도 상대 특정이 메인이었는데 요즘은 내 배우자가 어떤 업소를 다니는지 증거를 잡아달라고 하는 의뢰가 부쩍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혼 소송에서 그 증거가 중요해서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이런 유흥업소 추적 경험이 많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면 하나만 풀어주시죠. 좀 유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추적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가장 추적하기 쉬운 게 OP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이제 불법 매매 업소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이게 왜 추적이 쉽냐면 업자들이 보안이 취약한 B급 오피스텔 건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CCTV도 적고 출입 통제도 느슨하고 관리실이 부실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서 대략적인 위치 특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의뢰인이 내 남편이 이 동네에서 뭐 오피 다닌 것 같다, 아니 몇 동네에서 오피 다닌 것 같다 하면 저희가 그 동네 주요 오피스텔 몇 군데만 찝어서 이제 길목에서 기다리면 알아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유흥업 추적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키스방입니다. 키스방이 왜 어렵습니까? 오피보다 가벼운 업소 아닌가요? 업종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추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헬입니다, 이게.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지역 분포도가 너무 넓습니다. 오피처럼 좀 한 구역에 모여있지가 않아요, 이게. 둘째, 실제 업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키스방이라고 해도 검색해도 후보가 너무 적게 나와요. 셋째, 키스방 다니는 사람들이 또 특징이 범위가 넓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업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안 해요. 게다가 키스방은 어디 있을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해요. 가령 뭐 일반 주택가, 평범한 상가 건물, 뭐 위층에 학원도 있고, 심지어 빈 공실처럼 문 앞에 임대문이 써 있는데 현수막 딱 걸어놨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은밀하게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문이 현수막을 위장으로 쓴다고요? 네, 일부러 여기 비어있어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단속 피하려고요. 실제 손님은 아는 사람만 미리 연락해서 아름아름 찾아갑니다. 이런 곳을 잠복으로 잡는 건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키스방 추적 의뢰는 저희가 받기 전에 의뢰인한테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방 추적 케이스가 혹시 있습니까? 이건 진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한 5년 됐는데 한 의뢰인이 이제 남편을 추적하던 건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양반이 차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디 멀리 나가나 싶었는데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가는 길에 이제 주유소에 들르더라고요. 이제 주유소 들렀는데 흔한 일이잖아요. 뭐 기름 더 떨어지면 넣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길 건너편에서 이제 잠시 대기했습니다. 기름 다 넣고 차 빼서 세차장 출구 쪽에 있는 셀프 청소 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기 있고 에어건 컴프레셔 있고 거기다 주차를 하더라고요. 차 청소 좀 하나 보네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청소 안 하고 사무실 건물 있잖아요. 거기 뒤편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통 주유소 건물 보면은 1층에 사무실 있고 뭐 2층에 주유소 숙소나 아니면 또는 뭐 다른 뭐 상업시설이 가끔 있고 어떤 데는 뭐 차량 정비소가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이 양반은 이제 그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장실 가는구나 싶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똥을 오래 싸나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현장 추적하고 잠복하다 보면 뭐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근데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또 그 아까 저희가 추적하던 차량처럼 주차를 하더니 그 운전자들도 똑같이 내려서 이제 건물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1명, 2명, 3명 들어가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이건 그럼 똥이 아니네요? 네, 그제서야 이제 뭔가 이상하다 싶어 저도 이제 차에 내려서 건물 뒤편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가봤죠. 이제 가보니까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화장실 옆에 위층으로 가는 외부 계단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가 키스방이었어요. 주유소 2층에 키스방이요? 네. 와. 전혀 예상 못하죠. 예. 정문 쪽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예요. 외부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주유소거든요. 1층은 기름 넣고 세차하는 공간이고 2층에 뭐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거든요. 요새 주유소 가서 뭐 저기 저 건물 2층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미리 아름아름 미리 연락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알리바이까지 완벽한 거죠. 나 저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세차 좀 하고 왔다.
와,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영업 방식인데요. 알리바이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 하고 나서 키스방 추정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반적인 발상으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이제 의뢰받을 때 뭐 주유소, 세차장, 뭐 카센터 같은 일상 시설도 의심해야 한다는 걸 이제 매뉴얼에 추가했었어요.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아, 우리 남편이 요즘 자주 주유소 가는데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정상적인 주유소가 99%고 다만 행동 패턴이 이상한 경우, 뭐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뭐 주유소를 가고 다녀온 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게 잡히는 뭐 1시간이 넘는다 이런 패턴이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추모로 시작해서 미래 진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추적설까지 다양하게 다뤄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째, 이제 고 김창민 감독의 명복을 빕니다. 그 자리에서 아빠를 잃은 아드님께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닿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둘째, 4월 28일 킨텍스 국방부 취업 박람회 정보분석관 채용에 관심 있으신 군 출신 분들은 꼭 들러주시고, 글로벌 보안 진로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인 분들은 미들베리 랭귀지 스쿨이라는 키워드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셋째, 배우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인다면, 이상하게 자주 가는 장소가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스방 같은 업소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판교 탐프로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화 박광렬 편에 보내주신 뜨거운 반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장의 공기를 마셔본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계속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